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워싱턴입니다. 저는 신성호이고요. 오늘도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 김현호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한국은 이제 설 연휴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다 지금 월요일까지 연휴라서 좀 조용합니다. 워싱턴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한 그런 건 명절은 아닐 테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상원에서 탄핵이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이 탄핵 시작했을 때가 하원을 중심으로 이제 탄핵 소추 발의 이래서 그 탄핵 시즌 1 이렇게 했다면 이제 어, 탄핵 시즌 2 뭐 이런 격이기도 한데 예. 지금 어떻게 현재 좀 그쪽 진행되는 뭐 상원에서 이제 본격 진행되는 분위기를 일단 좀 전해 주시죠. 지난 한 주는 뭐 상원 이제 탄핵 심리 그게 제일 큰 뉴스고 TV와 라디오에서 그 상원에서 이제 탄핵 심리 진행되는 거를 뭐 계속 생중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 화요일 날 1월 21일 날 이제 상원에서 이 탄핵 심리가 열렸는데 네. 첫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규칙에 관한 그런 토론과 표결이 있었고 그 이튿날부터 하원 소추위원단하고 변호인단,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3일씩 각각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규칙에서 상원 규칙에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았고 네. 24시간 동안 총 24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3일 동안 민주당 하원 소추위원 쪽에서 24시간을 다 썼죠. 그리고 아, 25일, 그러니까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트럼프 음. 변호인단은 이제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일씩 먼저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에서 이런 중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기소 어떻게 보면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백악관 쪽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는 변호인단이 3일 동안 또 그게 아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원래는 그 공화당 쪽의 미치 모코넬 상원은 그 공화당 대표가 이걸 빨리 끝내려고 뭐 이틀 만에 하자 그랬다가 그것이 각자 3일씩 늘어난 거죠. 예, 예. 근데 뭐 24시간이니까 사실 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쪽은 뭐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썼지만은, 음. 어, 트럼프 변호인단 쪽에서는 뭐 그 주어진 24시간 다 쓸 필요 없다. 길게 갈 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럴 가치도 없다. 뭐 이런 식이죠. 3일에 걸쳐 24시간이면 뭐 하루 평균 8시간이겠네요. 그러니까. 예, 평균은 그런데 뭐 그거보다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 네. 다음에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그 변론을 시작했는데 그냥 2시간 만에 끝냈어요. 다 쓰지 네, 않고. 다 쓰지 않고. 그리고 음. 보통 이제 그 상원이든 하원이든 워싱턴에서 의정 활동을 하다가 금요일 아무리 늦어도 금요일 뭐 점심 때쯤에는 다들 이제 지역구로 돌아가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부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 토요일까지 이제 지역구로 못 돌아가고 있었다가 이제 트럼프 변호인단이 2시간 만에 끝나니까 다들 좋아했죠, 사실은. 아. 그 참 그 뭐 국내 언론에서는 뭐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뭐 의원들이
뭐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네, 뭐 물이나 음료는 우유밖에 못 마시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또 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그 규칙상으로는 잡담도 안 되고요. 음, 그리고 뭐 먹을 것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물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핸드폰도 당연히 이제 갖고 가면 안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일어서서 돌아다녀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8시간 내리 하더라도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쉽지 않겠네요. 그 안에서 내부에 가만히 앉아서 그 변론만 듣고 있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딴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 규칙상으로는 그 지금 얘기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쫓겨날 수도 있는데, 네. 예, 뭐 그 쫓겨났던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뭐 한 명도 없었고, 다들 뭐 일어서서 벽에 기대 갖고 뭐 스트레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음, 뭐 자기가 갖고 온 뭐 우유도 마셨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인기 있었는데, 저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피짓 스피너라고 이렇게 그 손에 저 갖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네, 그 막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서 이렇게 뭐 돌아가게 만든 여러 모양으로 있는 거, 그거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인기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 가지고 장난하는 상원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랬어요. 공화당의 리처드 버 음,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몇 개 갖고 와갖고 다른 음,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지금 하원 그 민주당 쪽에서 소치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고 음, 딴짓이나 하자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림 그린 사람도 있었고 뭐 아,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TV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게 음, 화면에서는 그 상원 쪽에서 이렇게 그 철저하게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또 규정이 이렇게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언하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나머지 음, 상원 의원들이 그 장내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화면에 안 나오는 거죠. 음, 그것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아, 예, 네, 그리고 장내에서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오히려 그게 관심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공화당 의원들이 뭔가 좀 진지하지 않다 이런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장면들은 이제 TV에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하원에서 주장하는 하원 그 검사 역할을 하는 민주당 쪽 기소한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요번 첫 3일 동안 중요한 핵심이었을 텐데 그 주장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이제 그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그 다음에 네들러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 가장 중심이 돼서 오랫동안 어, 연단에 서서 변론을 했는데요. 네,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 그리고 의회의 어떤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이건데 그렇죠. 권력 남용에 관해서 뭐 굉장히 길게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뭔가 그 언론에서는 이제 뭔가 새롭게 들리는 그런 이제 어, 발언을 좀 뽑았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그냥 눈 감아 준다면 다음번에는 여기 앉아 있는 상원 의원들 당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당한 불법적인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무리 뭐 가깝다고 해도 다 음, 소용없다. 자기 이 어떤 이해타산과 맞다면 언제든지 당신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프 정보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어, 의회 방해에 대해서는 그 법사위원장이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독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굉장히 좀 네. 거친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권한을 행사해서 백악관 측에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증인들이 오라고 소환을 했는데 그걸 무시해 버렸다. 이런 대통령은 음. 처음이다. 미국 역사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리 공방인데 이것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냐 아니냐 뭐 그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어, 지금 보면은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무슨 녹취 파일, 음성 녹음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ABC 방송 그쪽에서 나온 건데요. 어, 그 파르나스라고 줄리안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죠. 뉴욕 시장도 했던 네. 그 줄리안의 측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 트럼프 예, 대통령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랬는데 계속 그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예, 나오고 있죠. 예. 네. 뭐그 사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뭐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갔는데 이 녹취 파일을 이제 그 음성 파일도 ABC 방송에서 공개하고 뭐 다른 방송사도 이제 받아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파르나스하고 또 뭐 다른 몇 사람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음, 어, 그 당시에 2018년인데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요바노비치 대사가 협조를 안 한다. 그 바이든 네. 대통령을 어떻게 좀 조사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야 되는데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음, 그러면서도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탄핵 당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자리에서 제거해라 한마디로 물러나게 해라. 어, 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 그 목소리가 이제 그대로 공개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거는 그 파르나스 측에서 아마 이렇게 그걸 그럼 결국 밥 먹을 때 녹음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누군가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녹음을 했다는 거죠. 네. 예. 아이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측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 괜히 트집 잡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들 다들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so what 뭐 이런 그 태도인데요. 팍스 음,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나 그런 적 절대 없다 뭐 이렇게 하기 좀 힘들잖아요.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 그렇지만 아니 대사를 임명하고 뭐 해임하고 하는 거는 다 대통령 권한인데 음,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뭐 음, 예, 사실 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대사를 임명할 때 어, 상당 부분이 그 대통령 그 대선 캠페인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네, 이런 게 또 고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꼭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행정부에 국한된 게 아니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을 어느 나라 대사로 보내는 이런 거 뭐 대통령 권한인데 뭐 내가 지금 특별히 그 남들이 안 하던 일을 한 거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어떻든 변호인단이 내세운 그 첫날 2시간 동안 한 거의 주 논리는 뭐였나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음, 네, 그거죠. 그래서 어,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 하원에서 뭐 열심히 뭘 하긴 했는데 음, 논리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증인들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제3자에 거쳐서 음, 들은 얘기들을 증언을 했고 트럼프 음, 대통령 입으로 뭐 조 바이든을 조사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면은 군사 원조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네, 증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군사 원조를 중단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동안에도 그 이전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적은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은 그 나라의 어떤 부패 이런 것 때문에 줘도 이게 어디 다른 데로 셀까 봐 중단한 적도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대테러 작전에 협력을 안 해서 중단한 적도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변론하기 전에 이미 그 변론 요지를 공개를 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해외 군사 원조를 중단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어,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도록 했다. 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 그 뭔가 그 저 분담금을 이제 줄인다는 거죠. 어, 아, 그 사례를 네.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좀, 반응들이 워싱턴에 의- 좀 있었어요. 의아스럽네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실수한 건지, 아니면 좀 예,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그죠? 예.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음, 이게 보고에 들어갔는지 만약에 보고에 진짜로 들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면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네. 뭐 추측 그 이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지금으로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한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음. 어쨌든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그러면 마저 어 3일 그러면 하원 중심으로 한 이제 검사 역할을 한 의원들이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3일 변호인단 측에서 일단 하루를 썼으니까 이제 거기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이틀 동안 변론이 계속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총 24시간을 쓸 수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뭐 24시간까지 다 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그게 네. 짧게 끝난다면 그 다음에는 상원 의원들이 이제 자기들이 궁금한 걸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만 하고요. 그러니까는 네. 상원의원들은 이 탄핵 심리 이 과정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잡담도 금지고 어, 어, 구두로 질문할 수도 없고 서면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를 대법원장이 이제 이 탄핵 심판의 어떤 그 판사 역할을 하는 대법원장이 낭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어, 그거를 이제 16시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결에 붙여갖고 여기서 이제 끝낼 것인지 더 이상 뭐 음,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증인을 좀 더 불러서 들어보자 할 것인지 음, 이제 그걸 다시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심리 첫날은 어,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다 그냥 증인 소환하지 말자고 그렇게 찬성을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표결에 붙였을 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53석이니까 거기서 4명만 만약에 그 마음을 바꾸면 네. 그러면은 이제 과반수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백악관 그 고위직들 예를 들어 뭐 존 볼튼 전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음,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이런 사람을 추가로 소환하자 증인으로 이게 이제 그 실현할 가능할 수 있는데 요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재밌는 게 그 토요일이 현재 네. 새 뉴스는 그동안 밋 람리 전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가지 그 케이스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람인데 어, 네. 그동안은 어, 그 양측의 변론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음, 약간 한 발 물러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절대로 뭐 증인 소환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했으니까 좀 두고 보자 했는데 토요일 날은 증인 소환에 내가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한 명은 확보가 된 것 같고 나머지 약간 중도 그 다음에 그 뭔가 그 상원의 탄핵 심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증인도 부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도 어떻게 또 이제 그 입장을 바꿀지 요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향후 일정이 공화당 그 주류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는 이거 빨리빨리 끝내자 해서 넘어가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이틀 변론하고 뭐 한 하루 이틀 그 서로 질의응답하고 끝나는 게 지금 원래 예정 수순인데 혹시라도 이제 증인 채택
그 추가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음, 다음에는 이제 어, 새롭게 다시 규칙을 만들어서 또 표결에 붙여서 어,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민주공화 양쪽이 줄다리기를 할 테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딜을 할 수 있는데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조 바이든을 증인으로 세워주자 공화당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신에 그걸 내주고 우리는 존 볼튼하고 멀베이니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의 음, 증언을 어,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연히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거길 왜 나가냐 그런 그렇죠. 반발을 하고 있죠. 지금 저 음, 대선 주자인데 나가서 음. 자기가 얻을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오히려 그 상처만 받고 올 테니까. 아무래도 예, 본인 또 아들이 거기 연관이 있으니까 본인 예,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그 경선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는데 이거 코앞에 두고 본인한테는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도 바이든이 한 3등 정도로 밀려 있어요. 아이오와 주에서. 음, 예,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제 절대 불가다 이런 식이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기본 입장은 증인은 이번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왜 엉뚱하게 피해자를 부르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결국 앞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관전 포인트는 추가 증인 선택이 혹시라도 이루어질지, 그래서 이 심리가 길어질지, 아니면 원래 공화당의 의도대로 다음 주 안에 그냥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서 탄핵이 무효화로 끝날지, 그게 이제 이번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도 하여튼 뭐 현지 워싱턴에서 아주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다음 주 또 추가 그 상원에서의 탄핵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